안녕하십니까. 마드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 마드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의 콜 건수가 아마 이제까지 연도별로 따지면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금년이 아니죠. 지난해 2021년도에 225건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잘해야 뭐 200건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RMP라고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또는 뭐 유해성 관리 계획 그렇게 해서 임신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노출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이 임신부들이 이소트레티노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쪽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저희 법인이 이제 사단법인 임산부 약물연구센터인데 실제로 이제 이 약의 어떤 유통 과정이라든가 처방 이제 이런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그 관계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약을 제공해주는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지금 이소트레티노인이 워낙 이제 드라마틱한 약이고 사실은 지금 이 약물이 이제 그 여드름 치료약으로 1983년도에 미국에 도입된 이래 국내에도 이제 도입돼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20여 곳이 넘는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이제 의료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인들은 이제 이 약을 처방을 해주고 있고 또 약사님들은 이 약을 이제 조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RMP에서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RMP에서는 약을 처방하면서 이제 반드시 의사는 환자한테 이 약이 기형유발물질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또 설명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형유발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했다는 어떤 서면동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피임도 최소 2가지 이상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제 임신 여부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지금 잘 안 지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처방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이 사용되고 그럼에도 임신부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식약처는 이제 식약처 입장이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이 약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은 사실은 의사들의 처방권과 관련해서 그건 복지부 소관인 거죠. 또는 이제 심병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한 기관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사단법인 임산부 약물정보센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임신부들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는가 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어찌됐건 뭐 식약처든 제약회사든 이제 처방하는 의사든 또는 약사든 누구한테라도 뭔가를 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능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태아의 생명이잖아요. 그 태아의 생명을 이렇게 정말 이 약에 노출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임신 중결하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 한 바로 따르면 거의 한 50% 이상 임신 중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걸 이제 사회 속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그 예방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상담 오신 분들 제가 외래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198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시판되고, 당시에는 평균 뭐 하루 용량이 한 80ml까지 고용량을 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논문 낸 걸 보면은 이제 2006년하고 2006년 이후에 이런 그 치료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이제 훨씬 적은 용량을 쓰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하루에 많아야 한 10mg, 한 티가 이제 10mg이거든요. 그래서 10mg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소트레티논이 노출군하고 노출되지 않은 군을 이제 비교해서 실제 기형 발생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기형이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2006년 전은 이제 훨씬 높고, 2006년 이후에는 기형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베를린에서 나온 이제 논문이라든가 저희 마더세이프에서 그동안에 상담했던 그 얘들을 보면은 실제 기형이 발생한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물에 노출되고서 쉽게 이렇게 임신용절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이제 센터를 통한다거나 또 이제 뭐 어쨌든 저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정보 제공을 받는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혹시는 임신 유지라든가 임신 중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상의가 되고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저희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에 2010년부터 저희가 이 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350건이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식약처나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실제 임신부들이 노출이 안 되고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